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유지원입니다. 왜 본인 소개할 때는 그렇게 목소리를 깔아서 하십니까? 쉿소리 안 날라고요. 너무 허스키해가지고. 그래도 허스키한데 다들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댓글 보고 완전히 감동했나요? 네, 다 감동도 했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다시 말을 많이 합니다. 빨리 성대 결절이 완치가 돼야 되는데 완치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제 익숙해서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쌤.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제 1회 2회 찍은 영상을 제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했고 거기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뭐라고요? 아니 통근 지하철 안에서 팟캐스트를 늘 잘 들었대요. 근데 네. 이제 비디오까지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와이프 출산이 오늘 내일 한다면서 뉴욕에서 듣고 계신다고. 뉴욕? 우리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뉴욕. 나 그래서 저희 네. 해외 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해외 팬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멀리서도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영상이 일단 몇 개는 찍긴 찍었으나 뭐 좀 잘 편집을 해야 그나마 볼만한 수준으로 돼서 좀 기다려주세요. 음성 즐겁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좀 궁금한 편은 영상으로도 보고 그래주시면 고마울 것 영상도 많이 같습니다. 사랑해주세요. 네. 다원 몬테소리가 저희 친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교구가 아니라 퍼즐인데 그 퍼즐 애기들 퍼즐 교구죠. 퍼즐 교구인데 그 아기들 집에 하나씩은 꼭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회 2명씩 선물로 드린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분 누굽니까, 선생님? 이번 주 청취 소감은 소년이라는 그 아이디를 갖고 있고 40을 앞두고 삼둥이를 임신하신 임신 2개월 맘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렇군요. 3둥인데 2개만 드려서 어떡하죠? 아니 이제 셋이 잘 나눴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드리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2개 드리는데 음. 셋이 더 사이좋게 잘 놀 거라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는 그냥 엄마가 사주시는 걸로. 다원 몬테소리에서 우리 친구 다원 몬테소리 네, 교구에서 네. 하나 사시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만큼 힘든 만큼 엄청 기쁘고 네.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건강하게 임신 네. 그다음에 행복한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힘내서 건강하게 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주제가 말이죠. 아, 임신 중 체중 조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제일 고민일 거예요. 맞아요. 상담하러 가서 엄마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쌤, 많이 저 물어봐요. 몇 킬로인데 몇 킬로예요? 몇 주인데 몇 킬로예요? 이런 저 것도 너무 많고. 많이 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연 하나를 받았는데 19주 예비맘인데 6kg가 쪘대요. 하하. 근데 살이 원래는 20대 때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찌냐. 먹는 그거- 것도 없는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살이 급격히 찌게 되면 애기 낳고 하는데 문제는 없냐. 이런 게 좀 걱정된다. 그럼요. 이런. 물론 요새 우리가 만삭화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연예인들이 아니 어떻게 임신을 해도 이렇게 팔뚝에 살이 안 붙죠? 왜 그렇죠 그들은? 그러게요. 타고나는 건지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뽀샵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사진이니까. 뽀샵하듯이? 네, 그렇죠. 뭔가 기술이 발달해서 뽀샵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화보를 보면서 아름다운 임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네네. 혹자들은 네. 왜 임산부한테까지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어. 강요하느냐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엄마들이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살이 왜 중요하냐면 아름다우려고 눈에 보이는 게 예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살이 많이 찌면 몸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 증가는 건강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뻐지라고 체중 조절하라는 게 아닌데 건강하라고 체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인 체중에 따라 체중 증가폭은 달라도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키 160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체중이 얼마죠?
160이면 한 155 이하? 그러니까 아니 160 전후. 160 전후. 150 5에서 55에서 53. 그 정도 네네. 라인이죠. 그럼 몇 킬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찔 때? 아니 원래 임신 전에. 그러니까 임신 전에 쌤 160에 이면 키면 네. 임신 전이면 한 55kg 아니면 그 55kg에서 한 56, 7까지 요 정도가 표준 체중이거든요. 네. 한 56, 7 정도. 그러니까 뭐 본인은- 말랐다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 쪘다도 아닌 느낌. 네, 뭐 본인은 나는 좀 통통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들이 봤을 때 딱 표준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몸무게 증가 폭이 한 160, 예를 들어서 제가 표준으로 얘기를 해주면 한 160에 55였다. 그럼 한 12에서 15kg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60에 47, 50이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은 몇 킬로 원래 정도 좀 되냐면, 말랐던 분들. 그러니까 원래 말랐던 분들은 저체중인 경우는 15에서 18kg까지 괜찮아요. 근데 160인데 60이 넘었다. 그럼 원래 10 좀 살집이 있으셨던 네, 살집 분들. 좀 있으면 10kg 내외로 찌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워낙 말랐던 분들은 임신 중에 체중 증가폭이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제 알리는 게 12kg라고 많이 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12kg 쪄야지라고 맘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원래 체중별로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자, 임신을 하면 임신 12주까지는 아기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12주에 보통 한 6, 7cm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몸무게는 몇 킬로 늘어야 될까요? 안 늘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늘어야 돼요. 그래서 3개월까지는 몸무게가 굳이 늘 필요도 없고요.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똑같이. 식단으로 네. 똑같이 건강한 식단으로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칼로리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칼로리 인테이크 증가할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슬프지만 임신을 했다고 막 이제 잘 안 먹던 분이 막 꼬박꼬박 챙겨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복 시간이 긴 거는 좋지 않지만 먹는 양을 예를 들어서 임신했으니까 뭐 한 사발말이 가득가득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막 밥을 먹거나 계속 막 끊임없이 뭔가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임신 12주까지는 원래 입덧이 있을 때라 자연스럽게 살이 안 찌시는 분도 있는데 먹는 입덧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복이 되거나 속을 비우면 힘들어서 많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12주까지는 체중 증가 폭이 안 큰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먹는 입덧 때문에 땡겨서 그런 거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때는 좀 드셔도 생각보다 살이 안 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제 너무 막 케이크라든지 밤늦게 피자, 뭐 치킨, 생전 먹지도 않던 야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습관을 지향해야 되는 거지 먹을 걸 제한할 필요라든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고 건강하게 잘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분 지금 16주인데 뭐라고요? 6kg? 어허 이거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 조절 필요해요. 한 16주쯤 되면은 한 1, 2kg 찌기를 시작을 하고요. 보통 이제 한 임신 2분기 16주, 20주, 24주 이때부터는 좀 한 달에 2kg 정도까지는 체중 증가 폭이 있고요. 살이 제일 많이 찌는 시기가 16에서 24주 요때 오시면 한 달에 막 4kg 쪄고 그래요. 특히 20주 넘어가면 진짜 20주 많이 넘어가면 살이 쪄요. 그래서 몸무게는 한 달에 2kg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기를 가지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혈액량이 늘어나잖아요. 네. 혈액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콩팥이 평소에 여과했던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콩팥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심장도 일을 많이 하고 무릎 관절도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너무 늘잖아요. 그럼 걔네가 이제 과로하게 되는군요. 과로돼요. 우리 몸이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쁘라고 살 덜 찌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못 버텨요. 아이가 늘어나는데 엄마의 체중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 엄마 몸에 내부 장기에 로딩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임신 기간에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로딩이 걸리면 고장 나잖아요. 뭐든지 그쵸. 기계도 그렇죠. 너무 무리하게 돼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이 돼서 고장이 나는 거니까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갑자기 어디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2kg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꾸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몸이 그래요. 원래 임신하면 몸이 자꾸 살쪄요. 그래서 우리가 24주에 임신성 당뇨 맞아요. 검사하는 거랑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임신을 하면
이제 아기가 임신 중반이 넘어가면 피부 밑에 지방을 축적을 해야 돼요. 네. 이제 갈색 지방을 축적을 해서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기가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엄마로부터 당을 받아서 자기도 우리랑 똑같아요. 사람이 어른이랑 똑같아요.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당을 받아서 자기 몸에 지방으로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반기가 되면 태반에서 되게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서 엄마 몸은 당에 예민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는 조금만 먹어도 당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일반인이랑 비교했을 때 산모는 혈당이 되게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높아진 혈당은 아기한테 잘 넘어가요. 삼탑에서 쭉쭉쭉쭉 해서 아기한테로 되게 많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왜 몸이 그런 식으로 돼 있냐면 예전에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우리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원시 시대는 그래서 곡식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산모가 겨울철에는 굶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당시에는. 몸은 진화가 된 거예요. 임신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떠한 뭐 전쟁 또는 뭐 냉장고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요새 같은 뭐 빵 과자 이런 거 없던 시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요만큼만 먹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몸이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요만큼만 들어와도 효율적으로 쫙 끌어올려 놓는 상태가 돼서 네. 웬만하면 아기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산모분들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쌤 몇 킬로 찌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12kg. 어. 근데 되게 힘들었던 게 엄청 노력했는데 12kg 쪘어요. 저는 진짜 임신하고 빵도 안 먹었어요. 빵을 막달에는 조금 너무 힘들어서 참다가 먹긴 했는데 원래 진짜 빵순이었는데 그래서 임신하고는 아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빵이라든지 피자,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예전에 없었던 현대인병이죠. 도시병이라 그러죠. 아토피 이런 거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참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았는데도 12kg 쪘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20kg 찌는 거는 되게 쉬워요. 많이 먹어서 너무 찌는 게 쉬워요. 아니라 그냥 순식간이에요. 똑같이 먹고 그냥 뭐 우유 한 잔 더 먹고 뭐 군것질 살짝 더 하고 다이어트를 안 했을 뿐인데 나는 20kg 쪘어요 하는 산모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있죠. 그래서 네. 인슐린을 수치를 많이 끌어올리는 거 다이어트 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당 많이 들어있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다음에 주스, 달달한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거 안 좋고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교정하시면 좋냐면 식후에 과일 먹는 습관. 식후에 과일 드시지 마시고 식사에 샐러드로 채소랑 야채 맞아요. 충분히 뭐 토마토 같은 거는 드셔도 되니까 그런 거 드시고요. 음료수로 먹는 달달한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어떤 분들은 커피를 또 못 마시니까 약간 주스로 해소를 하려는 주스 분들도 드시는 있죠. 분들, 사이다 먹는 분들 소화 안 돼서 콜라 먹거나 또 하나는 바닐라 라떼 이런 거 요새 커피숍 가면 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막 먹었네요. 되게 달달한 고구마 거를 라떼 이런 거. 고구마 라떼, 뭐 바닐라 라떼, 뭐 프라푸치노 이런 거 엄청 땡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데 그게 빵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식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 음료수로 먹는 거 하면은 너무 쑥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군요. 몸에 너무 과부하가 딸리니까 그런 거 조절을 하시면 생각보다 몸무게가 안 낼 수가 있고요. 몸무게 조절하시려면 또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한 번에 1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 3번 30분씩 하세요. 자주 하면 좋아요. 자주. 그래서 뭘 먹었다. 그러면은 한 소화쯤 될 때쯤 되면 30분 정도는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너무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너무 과하게 불필요한 당과 너무 단 거에 아기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생각하시더라도 달달한 거보다는 좀 밍밍한 거 있잖아요. 건강한 거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식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탁상 달력을 집에 놔두고 그 현관 입구 쪽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밑에 이제 체중계를 두고 매일 재서 탁상 달력에 기록을 했어요. 오늘 몸무게. 그럼 다음 날 또 재고 또 그 다음 날 재고 그거를 그 임신 기간 내내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몇 킬로 찌셨었나요? 그래도 12kg 쪘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12, 13 정도 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12kg 찌기가.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15kg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저체중 그러니까
은근히는 뭡니까? 아주 마른 건 아니지만 체중이 적게 나간 편이었기 때문에 12kg도 어떻게 보면 더 쪄도 되기는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되게 조절을 했는데도 그쵸. 12kg였어요. 산모들이 짜증 낼 수 있죠. 아니 자기는 이렇게 살쪄놓고 왜 나한테 식단 자꾸 조절 먹지 자꾸 하라 말라고 그러는 하냐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저 진짜로 음료수 달달한 거 임신 중에 많이 안 먹고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도 안 먹고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이 과당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먹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샐러드를 많이 먹긴 했네요. 야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배고프면 야채를 당근이랑 파프리카, 샐러리 이런 거 샐러리 좀 상큼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팩으로 많이 팔아요. 샐러드 팩. 애기들 이유식할 때도 스틱 주거든요. 오이 스틱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거 도시락 싸서 다니시면 좋고요. 몸무게 재시다가 보면 하루에 1kg 찔 때 있어요. 맞아요. 막달 되면 좀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좀 더 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1kg 쪄 있네요. 그러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살찐 게 아니라 부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원래 교과서적으로 500g 이상 늘어나는 부종, 체중 증가가 있을 때는 혈압 상승과 동반되는 임신 중독증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몸무게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마시고요. 한 18kg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스트레스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산모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15, 18kg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갑자기 찌는 게 안 좋으니까 조금씩 찌게 네. 하는 거에 조절하면 좋고요. 네. 또 하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제가 보니까 임신해가지고 8kg 찌는 산모나 네. 임신해가지고 18kg 찌는 산모나 네. 남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남는 건 다 3, 4kg 남거든요. 그때부터는 다 노력이니까 몸무게 찌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할까. 그 지금 위안이라고 합니까?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몸무게가 쪄서 나 이거 나중에 안 빠지거나 안 빠지면 어떡해. 이거 뱃살 어떻게 다 빼나. 빠지긴 빠지는데 결국 3, 4kg는 꼭 남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거부터는 노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무게 찌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좀 쪄도 되는데 갑자기만 안 찌게 건강한 식습관만 유지하세요. 다 빠져요. 그럴 거면 네. 저처럼 매일 탁상 달력에 그냥 몸무게 기록하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해보세요. 괜찮네요. 그것도 하고 괜찮겠네요. 배고픔 샐러드 먹고. 너무 슬픈가요 그러면? 아니요 요새 뭐 맛있는 샐러드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예 스트릭트하게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정신줄을 놓고 임신했으니까 막 먹어야지 그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그러니까 살았다가. 산모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은 배가 나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자꾸 먹으라 그러거든요. 자꾸 그래요 주변에서. 2인분 먹으라 그러고 그냥 심지어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점심 아주머니가 한 더 그릇 줘요. 주죠. 더 줘요. 계속 줘요. 그러니까 뭔가 거절하기 그러니까 또 먹고 약간 그렇게 많이 먹게 돼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왜냐면 누가 자꾸 양보해주고 먹는 거. 우리 70년대는 쌀이 없었어요. 쌀밥 먹기 힘들었기 때문에 밥 한 그릇 더 주면 그게 되게 큰 의미였고 산모도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어서 과일 없었거든요. 바나나도 진짜로 중요한 날에만 먹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과일이라면 언제적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 과일 자꾸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근데 본인들이 그 시대 너무 젊었을 땐 그 귀했거든요. 시대 때는 남편 과일 하나 사달라고 하면 그렇게 사주질 않고 마트에도 팔지도 않고 그럼요. 마트라는 것도 없고 딸기 먹는다 그런 그러면 시절이었던. 난리였죠. 근데 그러니까 조절해야 돼요. 과일이 100%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임신 네네. 중에는. 그래서 과일도 좀 조절하시고 네. 그래서 이분 아니 왜 이분한테 그러세요? 이제부터 샐러드 네. 많이 드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10분 육아 상식. 네, 선생님. 네. 오늘 10분 육아 상식에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흡인. 사람들이 흡인이 뭐야? 이럴 것 같아요. 흡인이 뭐죠, 선생님? 흡인이랑 지식이랑은 달라요. 그렇죠. 지식은 지식이 되는 게 지식. 지식은 그냥 기도가 막혀서 어. 숨구멍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게 지식이에요. 흡인은요? 흡인은 막힌 거죠.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 마취할 때 밥 먹었냐고 꼭 물어보지 않아요? 맹장 수술할 때도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병원 가면 뭐 수술하거나 그러면 네네. 금식해야 되지 않나요? 네, 물어보는 게 흡인성 폐렴 때문에 그러는데 흡인이라는 게 뭐냐면 네. 기관지, 그러니까 폐에 큰 기관지가 있고 또 그 밑에 모세 기관지가 이렇게 작은 기관지가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관지 안으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요 폐실질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폐실질로 들어가서 이물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폐는 굉장히 청정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폐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이물 반응을 일으키면 폐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폐의 기능이 떨어져요. 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폐에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이렇게 하던 어.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흡인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해도 그 염증 반응이 호전될 때까지는 폐 기능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질식은 네. 그것만 빼면 훅 하고 이제 기도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저. 흡인은 뭐냐면 그 이물질이 폐 실질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의 숨구멍을 막은 게 아니라 폐 실질로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2차적인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오면 폐에 섬유화가 와요. 폐섬유화 폐가 굳어간다는 말인 그렇죠. 거죠. 우리 가습기 때문에 많이 들었죠. 근데 폐섬유화가 오면 폐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어도 기도가 막혀서가 아니라 폐 기능이 떨어져서 숨을 못 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마취할 때도 이제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폐 실질로 들어갈까봐 금식 시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흡인을 일으킬 경우가 꽤 많죠.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빨리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 아니 제 지인이 서울대 병원에 계시는데 네. 그분 이제 응급실 사례로 들어온 네. 경우가 메추리알을 먹고 아기가 아이가 예 몇 그게 살짜리 흡인이 돼서 아기였는데요? 네 살 정도겠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먹을 게 걸릴 만한 것들은 다 커팅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애기는 되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지가 칵칵 잘 뱉어내기도 하고 네. 워낙 잘 씹어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그 메추리알을 먹고 결국에 그 그렇죠. 메추리알이 흡인이 돼서 그쵸. 폐 실질에 문제가 생겨서 그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겉면이 매끄럽잖아요. 그런 게 더 위험한 거죠. 결국 먹는다고 씹으려고 하는 중간에 아이가 막 놀다가 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랬는데 예, 그게 왜 우리도 저 초등학교 때도 사탕 먹다가 사탕이 그냥 걸리는 경우가 많죠. 목구멍으로 쑥 넘어갔던 적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저도 있었어요. 그건 나이 들어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조금 더 그런 기능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흡인이 되면 그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가. 네. 근데 그 메추리알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거잖아요. 아이들 반찬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준다던가 그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포도도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로 본 것 같은데 네. 포도 흡인 사고도 있었더라고요. 포도알 같은 것도 워낙 매끌매끌하고 둥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기사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이물질을 이제 삼키거나 흡인 사고가 6,000건이래요. 아이들. 아유 무서워요. 예,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흡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난감 같은 거, 장난감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뭐든지 입으로 다 넣을 거에는 입에 들어갈 만한 장난감은 사실, 그러니까 통으로 다 들어갈 만한 거는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 뭐 예를 들어서 형이 있어서 레고 되게 조그만 거 있거든요. 물론 레고는 딱딱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무슨 형이 있거나 둘째 아이인 경우는 조그만한 집에 장난감이 있거나 조심하시고요.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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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자석 같은 둥근 거. 자석 같은 거 왜 우리 칠판 보드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메모지 놓는 거 자석 있잖아요. 네. 자석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거는. 되나요? 자석이 되면 위벽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자석 들어가면 안 자석은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이 부패예요, 자동차 바퀴 같은 게 바퀴가 고무 바퀴 빠지잖아요. 네. 자동차 바퀴 같은 것도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 저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 친척 중에는 돌 사진, 배기 사진 찍고 애기 반지 끼워놨다가 삼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그 동안에 반지 이렇게 손에 끼워두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 동안에 애가 입에로 썩 넣은 거야. 예, 그래 너 걸려가지고 응급실 가서 뺀 제 친척 중에 있어요. 어머.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반지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반지는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인 거고 동전이라든지 요새 10원짜리 굉장히 너무 작죠. 작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것이 입안에 쏙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삼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절대 아이 손에 쥐어주게 하면서 놀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실제로 먹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른도 사례를 잘 걸릴 법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막 먹다 보면 목에 콱 막혀서 컥컥컥거리는 것들 아이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밤, 고구마 같은 거. 예, 그리고 빵 같은 것도 토스트 아이들은 토스트를 좀 해서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바삭하게. 왜냐하면 끈적해서 축축해서 딱 들러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서지는 빵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카스테라 같은 거 주는 게 좋고 떡은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근데 떡은 어른도 많이 떡 사고가 나죠. 뭐 가끔 뉴스 나잖아요. 특히 네.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구역 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도 위험한데 떡.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견과류, 땅콩. 땅콩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돌 지나면 주긴 하거든요. 땅콩을. 근데 좀 근데 웬만하면 더 클 때까지 주지 말라고 닥터 선생님은 그러시던데요. 저희 얘기는 근데 땅콩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줬는데 너무 갑자기 그런 사례를 들으니까 또 오싹하긴 하네요. 무섭죠. 포도도 포도 같은 거 저희 애기는 안 잘라줬거든요. 대단하죠. 거봉 그냥 줬어요 제가. 근데 애기가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그럼 먹고 있는 걸 지켜보기라도 하세요. 옆에서 앞에서. 지켜보긴 했어요. 예, 앞에서 얘가 끝까지 잘 삼켜서 이렇게 딱 걸리지 않고 잘 먹는지 지켜라도 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죠. 저는 하지 말라는 거 잘 안 한댔잖아요. 다 할 것 같이 생겼지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커팅해서 줘야 될 거 그냥 다 커팅해서 주고 통째로 이렇게 딱 걸릴 만한 것들은 잘 주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품 뚜껑, 뭐 단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죠. 맞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조금 옆에서 흡인. 조심하셔야 되니까 아주 어릴 때는 돌 전에는 잘 삼키는지 어쨌든 물론 엄마가 계속 끝까지, 보겠죠. 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떡 같은 것도 인절미 같이 막 착착착착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돌전에 줄 리는 없지만 나중에 주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아기를 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떡을 좋아하시니까 저도 저희 애기 누군가를 저는 조심하는데 우리 아이를 보는 다른 분들이 조심 안 할까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막 이렇게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어머니가 화내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떡해요?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누구 집 누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누구 집 누구가 그거 먹다가 진짜 응급실 갔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어머님도 소름 끼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런 거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주시면 안 된대요. 하면 기분 나빠하시죠. 야 이거 사 이럴 거 아니에요. 뒷목 그래, 잡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네가 봐라, 며느리. 이러죠. 아유 똑똑한 며느리 너가 봐라 할 텐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되게 그 위험성을 같이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요 인터넷 뉴스 봤는데요. 포도 먹다가 애가 아니면 민결이가 포도를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줬으니까 먹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커팅을 안 했어요. 그게 옆에서 같이 까먹으면서 어머님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유 포도 먹고 큰일 난 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럼 어머님 왜 무슨 일이었는데 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걸 커팅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막 줘가지고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진짜 큰일 났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이 사실은 제가 보지 않는 데서 되게 조심하겠죠. 지금 저는 얘기하면서 솔직히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너무 저희 애기한테 제가 너무 막 줬나? 아니 저희 애기는 할머니가 떡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우리 애기는 어떻게 그랬나. 그리고 8개월 때 포도도 이렇게 막 너무 빨리 달라 그러니까 제가 얘를 속도를 못 따라가가지고 뭐 부숴주기도 하고 잘라주기도 했는데 그냥 주기도 했거든요. 막 껍질째 막 먹고. 그래서 너무 우리 애기한테 미안하네요. 예,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아차하는 거고 그 아차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걷잡을 수 사고는 없어요. 아차예요. 1초예요.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사고는 딱 1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아이가 입에 탁 걸렸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러잖아요. 흡인 딱 했을 때 주변에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하시는 분이 딱 도움을 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하임리히법 맞나요? 하임리법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냥 흔히 말하면 일단 아기가 뭘 먹고 컥컥 걸렸다. 딱 그러면은 걸렸다. 딱 걸렸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아냐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우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얼굴이 막 펄해지고 입술이 펄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침도 나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걸린 거거든요. 네. 일단은 119 급하니까 전화부터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을 때리는 거예요. 하임리법이 뭐냐면 복압을 증가시키고
네. 그러니까 어른들도 똑같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세 이전일 때 완전 아기. 아기면 아기일 때는 복압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를 배를 그러니까 여기 명치 밑에를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눌러준 다음에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르는 게 너무 급해서 쉽지 않으면 아이 복부를 허벅지에다 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이 복부가 일단은 복압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배가 눌리게끔 엎어서 엎어놓고 허벅지 쪽으로 아기를 놓고 등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등을 두드리고 입을 아래턱을 벌려서 그러니까 입술이 닿지 않게 입이 벌어지지 않게 아래턱을 이렇게 벌려서 등 쪽을 계속 세게 때려주는 건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들이 억지로 이렇게 막 손가락 넣어서 꺼내려고 애기 엎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세워봐 해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더 넘어가게 애기를 똑바로 세워도 너 해봐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막 손으로 빼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손가락 거죠. 빼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빼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구역 반사가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토하려다가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개구 반사가 생겨요. 그래서 목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욱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구멍에 기도에 낀 게 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뒤로 넘어가서 식도에 있던 게 우액 구역 반사 때문에 폐로 넘어가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손가락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복압을 증가시키고 등 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이면 엎어놓고 등을 두들기는 거죠. 땅바닥에 엎으라는 게 아니라 배를 압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손으로 잡든 허벅지로 누르든 배를 혼자 있으면 배를 허벅지에다 놓고 한 손으로는 아래턱 벌리고 한 손으로는 등 두드리고 그다음에 좀 아기가 큰 아기면은 배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뒤에서 백허그처럼 해가지고 배 복압을 딱 증가시켜서 토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 이런 영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쵸. 일러스트로 그 닥터 아기 진료실 책 안에 일러스트로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게 있는데 이건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조심할 것이 무리하게 손가락 놓고 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막 더 오히려 엎어놓고 등 때려야 되거든요. 차라리 엎어놓고 등 때리는다고 생각하세요. 등 때리는 건데 근데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게 잠깐 한 1, 2초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막 이런데 한 30초 지났는데 아기가 계속 숨을 못 쉬는 거 같고 숨을 못 쉬고 파래지면 눈물 나고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저희 언니가 한번 그랬는데 자지러지더라고요. 저는 한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자기도 그럴 줄 몰랐대요. 그냥 이러다 말겠지. 꼭 아니면 이러는데 빠지겠지 싶은데 근데 갑자기 이게 한 10초, 20초 지나가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배 누르고 등 막 세게 때리고 엎어놓고 막 때려가지고 나왔는데 엄청 막 그 기억에 언니가 엄청 많이 울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병원으로 일단은 계속 얼굴이 파래지고 도저히 안 되면 일단 119 신고해서 어떻게든 가셔야 되고요. 도움을 받으세요. 119에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또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한번 119 연락해서 이렇게 이 흡인 상황은 아닌데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딱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진정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약간 이렇게 진정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얻으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음식 먹다가 기도가 순간적으로 막혀서 청색증 생기면 엎어놓고 복압을 증가시키고 등을 두드리면 되고요. 네. 만약에 장난감 같은 거 먹으면 병원 가서 빼야죠. 그럼요. 엑스레이 찍고 빼야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응가 나올 때까지 잘 모른다 그러는. 응가에 바퀴가 있는 경우도 무서워요.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자석이랑 이런 거 얘기했는데 건전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건전지 여러분 조심합시다. 네, 그래서 자석 건전지. 그 작은 건전지. 동그란 건전지 있잖아요. 숨은 건전지가요. 장난감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건전지가 또 분리수거 따로 하니까 바로바로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뒀다 버려야지 이렇게 쟁여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기가 건드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쵸.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위벽을 녹여요. 그런 것들은 큰일 납니다, 진짜. 갑자기 집안에 건전지를 다 뽑아야 될 거 뽑아서 무섭네요. 그렇네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쵸? 갑자기 포도랑 땅콩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좀 너무 그렇게 네. 좀 조심성 없이 먹이지 마세요, 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자, 오늘 소개할 육아용품. 제가 요새 육아용품 이거 얘기하니까 좋대요.
좋다는 반응이 좀 있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제가 하나씩 골랐을 때는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옛날에는 뭐 카시트, 뭐 바운서, 뭐 젖병소독기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저희 둘이 말고도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쵸. 이미 일에서 다뤄서 뭐 할까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게 바뀌었어요. 좋은 제품들로. 그죠?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미 좀 빨리 둘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쌤, 네. 예, 쌤 노력하세요. 네. 오늘 소개할 육아용품은 네. 키두라는 회사의 허그돌인데 사실 키두만 이런 게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 회사를 좀 찾아보니까 네. 엄마가 이제 또 만든 그런 회사더라고요. 역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신박한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CEO들을 보면 다 엄마들이에요. 뭘 하다가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아이디어 있으면 사업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스타트업. 그러니까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면 한 발을 내디디면 그게 되는데 그냥 생각만 그게 하고 어렵죠. 되겠어. 설마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도, 맘맘맘 애청자분들이 스타트업 하신다면 저희가 무조건 소개해야죠. 적극 소개. 응원해 드릴 테니까. 네, 키두 사는 그런 관련 없어요 우리랑. 그래요? 그냥 제가 좋아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알아온 거고 카시트 쓰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카시트가 근데 사실 아기 때 쓰는 거랑 지금 유아 어린이들 쓰는 거랑 좀 다르죠, 쌤. 그렇죠. 제인이는 지금 어떤 거 써요? 제인이는 24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거를 네, 옛날 거를 쓰고 있나요? 아직은요. 네. 아직은요. 민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린이 카시트로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3점씩 어깨도 내려오고 가랑이에서도 끼우는 약간 그런 걸 썼거든요. 5점씩. 5점씩은 양 허벅지에서도 이렇게 고리가 끼우는 거. 그죠. 애기들 다리까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카시트에 그런 벨트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유아용 카시트를 썼다면 민결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3살 이제 되고부터는 이제 어린이 카시트로 바꾸고 그 벨트에 그러니까 벨트는 원래 기존에 차에 붙어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게 되는 시기죠. 아, 이제 크니까. 그런데 네. 그 벨트 자체가 사실 까칠하기도 하고 답답해요. 답답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면 거기에 상처가 조금 생길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는 게 더 낫지만 안전벨트 하는 게 낫지만 사고로 쳤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게 늘 날카롭진 않지만 그게 약간 불편감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나 아니면 이마트가 아니라 어떤 마트든 플러스든 그쵸. 다 얘기할까요? 하나로마트든 네. 또 뭐 있죠? 코스트코도 아, 얘기할까요? 네네네. 뭐 아무튼 대형마트 어디를 가도 그런 차량용품 쪽에 보면은 그 벨트에 끼우는 쿠션이 있어요. 네. 둥글게 생긴 쿠션인데 저는 그거를 사가지고 끼워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카시트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거기에 기대서 쿠션감이 있고 사실상 카시트를 끼울 때도 그게 안정감이 들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허그돌 같은 경우에는 인형을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벨트에 인형을 끼우는 거죠? 예, 끼우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앉아 있으면 인형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카시트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개가 떨궈지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네요. 그럼요. 애기들 잘 때 보면 차에서 왜 고개 이렇게 꺾여서 자는데 그쵸. 허그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대서 자면 네. 고개가 좀 떨궈지는 것도 네. 막아주고 고개가 이렇게 덜 떨어지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 베게 해주는 거죠. 네네. 어린이용 목베개 이렇게 옆에다가 해가지고 목을 받쳐주는 네.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고개가 좀 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편안하게 해서 아기가 차 타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인형 안아주자 해서 벨트 매려 그러면 답답하다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꼭 껴안고 있어, 걔 붙잡고 있어. 그래서 그래. 뭐 애기 뭐 인형 애기 안아줘, 애기 안아줘 이러면 꼭 껴안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카시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 카시트 쓸 무렵 되면 애들은 카시트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교육을 좀 받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카시트를 적응을 안 하는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장시간 갈 때라던가 그쵸. 굉장히 그래서 머리를 많이 써서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카시트에 태운다던가 그러면 바로 잠들어 버리니까 안 칭얼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시트에 앉아 있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게 되고 아이가 그러면서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편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맑게 알아들으면 다 그런 책도 되더라고.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안 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쿵 이렇게 되면 하긴 음. 하는데 가끔은 잘 타던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른도 네. 차 오래 타고 가면 힘든데 맞아요. 특히 여기 골반이랑 허벅지가 많이 쪼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카시트를 좀 음. 싫어하는 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카시트를 이용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좀 즐겁게 카시트를 이용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런 허그돌이나 그 안전벨트 인형 같은 거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딱한 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좀 피하는 게 좋고 이렇게 푹신하게 안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뭐 디자인 상도 받고 막 그랬네요. 대단한데요? 그러면 허그돌을 한 8개월, 12개월인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3세 이상부터 거의 그러니까 어린이 카시트 쓰는 아이들 옆으로 하는 거를 쓰는 거죠? 실제 차에 걸려 있는 카시트 이거 안전벨트를 하는 경우 원래 어린이 카시트는 카시트만 고정을 시키고 벨트는 안전벨트 어른들 걸로 하잖아요. 근데 그 어른들 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보통 카시트를 이용하고 아이를 이제 차에 태워서 가는 엄마들 보면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진짜 위험한 장면을 봤어요. 어떤 거요? 아이를 앞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우 저 어떤 핸들 혼자 아기 셋 데리고 어떤 엄마가 갔는데 저도 본 적 있어요. 아기를 안고 핸들 앞에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 앞에 여기 뭐 잠깐 뭐 500m 간다 그래도 그러시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네.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래서 물론 멀리 여행을 가서 남의 차를 얻어 타거나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웬만하면 그쵸. 카시트에 태우는 게 좋고요. 요새 겨울인데 외투 꼭 벗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외투 두꺼워, 벗겨야 돼요. 네. 그거 실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무서워. 아이만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외투는 두꺼운 외투는 무조건 벗기고 그리고 그 벨트를 채우셔야 됩니다. 벨트 조금 귀찮으셔도 자꾸 그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아기 몸에 딱 맞게. 딱 맞게. 그래서 조금 너무 헐렁하지 않게 아기가 빼거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와 있으면 사고는 찰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뒷좌석에 태우는 건 아시죠? 그쵸. 카시트를 앞에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이가 엄청 많고 이러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뒷좌석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보통 운전자가 핸들을 꺾을 때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인간의 본능이라서 자기를 보호하게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다치는 게 우측에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뒷좌석이 더 안전합니다. 어차피 안전하려고 카시트 하는 거 끝까지 안전을 지킬 수 그럼요.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심히 사용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아질 거예요. 카시트 지금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타협하지 마세요. 카시트로는. 그럼요. 카시트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안 태우면 안 태울지언정. 그러니까 안 태우고 어디를 이동 안 할지언정. 못 간다. 너가 카시트 안 타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네. 기다리면 저도 아주 아기 때 한 30분을 넘게 추운 데서 떨면서 주차장에서 기다린 적 있어요. 너가 여기 앉지 않으면 우리는 출발할 수가 없어. 근데 결국에는 울음을 그치고 안고 순순히 이제 매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아기가 2시간 내내 운 적이 있어요. 추석이었나? 집에 저희 친정 갔다 올 때 그냥 근데 울리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팠는데 신랑도 운전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고속도로인데 어떡해요. 그냥 막 우는 애기 그냥 두고 갔어요.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토닥토닥 하는데 아이는 계속 울고 울면서 2시간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걸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굳게 다짐하세요. 나아질 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벤트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까사라이크 우리의 친구. 네, 아주 정갈하고 예쁜 일용품을 파는 소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림 잡화점. 잡화점, 인테리어 네, 소품점, 네, 네. 부엌용품 네. 많더라고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2명에게 드릴 거고요. 블로그에서 저희가 추첨을 할 테니까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작 빨리 오픈할 걸 그랬어요. 우리가 오픈하자마자 그쵸? 대박이죠. 여기저기서 협찬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야 좋죠. 그럼요. 너무 고맙죠. 많이 나눠드리면 좋은데 네. 또 나쁜 제품을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데 그쵸. 이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고 음. 이상한 분들이 만든 그런 건 또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선생님? 바이나우스의 V 정수기. V 가습기. 다시 바이나우스의 V 가습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정가는 13만 9천 원이에요. 그렇게 비싼 거였나요? 비싸요. 가습기가 되게 비싸요. 그렇네요. 그게 저도 써봤는데 왜 비싼가 했더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왜 외국 독일 되게 유명한 에어워시 벤타랑 조금 네.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원리를 그런 착용한 원리를 착용을 가습기인 해서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고요. 무엇보다 세척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습기 쓰면서 제일 찝찝한 게 세척을 과연 못해서 막 거기 그런 있는 얘기들 물이 깨끗할까? 그다음에 이게 막 결국에는 작은 미세 입자로 해서 우리 폐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더 지저분한 건 아니까. 근데 겨울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필요하죠. 가습기 없으면 이게 감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쵸. 막 코 찔찔 나오고 막 콜록콜록하니까 엄마들이 막 되게 마음이 고민인데 이 바이나우스의 V 가습기는 세척이 다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상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통이랑 그 초음파랑 기화식이랑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약간 벤타랑 비슷한 원리로 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네. 사용할 수 있고요. 간편해요. 사용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예뻐서 이거를 한 분, 매주 한 분이죠? 매주 한 분. 대단하네요. 그럼 몇 분인 거? 총 5분? 어떻게 뽑죠, 이거는? 총 5분에게 드릴 건데 그러니까 매주 한 해당 한 분씩으로 선물을 드릴 거고, 이거는 블로그에 저희가 글 올려주시는 분들에서 네.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고민을 해볼게요. 아무튼 공정하려면 사실 이렇게 돌려서 기계로 제가 뽑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뽑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필요한 내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쵸. 가습기는 아이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필요해요. 있어도 또 새로 나온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국민이 사실 가습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잖아요. 무서워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제품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층 이제 벗어난 좋은 제품으로 나온 거니까 바이나우스 V 정수기. 정수기 아니라니까. 왜 그러세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네. 네. 가습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S스타일 그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해주는 그 업체에서 이제 저희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1월 말까지 블로그에. 예. 그거는 제가 공지창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가기 편한 분들 댓글 달아주면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매일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져서 헷갈리네요. 좀. 네, 여러분 많이 아무튼. 블로그 그래도 와서 글 좀 써주세요. 네. 비싼 제품들이 좀 바이나우스는 좀 좋네요. 그죠? 바이너스 많이 S 스타일도 좋아요. 필요하신 분들 그죠? 굉장히 좋고 바이너스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의 친구 다원 몬테소리랑 까사라이크도 너무 까사라이크도 좋고요. 예, 그럼요. 저희가 잊을 뻔했네요. 까사라이크를. 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클로징 할게요.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 안녕.